용해도가 뭐죠? 용해도? 얼마나 많이 녹는가를 따지지. 근데 자, 용해도에는 두 가지, 용매라는 물질하고 용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자, 용매가 적당량 있으면 몇 그램 있으면? 100g 있을 때 용질이 얼마나 녹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거죠. 자, 그래프에 보듯이, 자,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온도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크게 변하진 않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에 반해서 붕산 같은 경우는 온도가 변함에 따라 똑같이 20도에서 100도까지 변하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굉장히 크게 변하죠. 자, 참고로 직선상에 찍힌 이 점은 40도에서 직선상에 찍힌 이 점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지? 최대로 녹을 쓴 상태죠. 그거를 점을 표시했죠. 그래서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을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그래? 가장 많이 녹아있는 상태? 녹는 점. 포화 상태라 했죠. 포화 상태. 그러면은 그거보다 아래쪽에서는 불포화 상태고, 그거보다 좀 더 위쪽에서는 같은 온도 라인에서 그 위쪽에 있으면 과포화 상태라 그래서, 과포화가 되면 넘쳐난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석출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어. 네, 자, 죄송한데 몇 페이지? 지금 50페이지야. 39페이지. 자, 그래서 일단은 100도 정도까지 올리면, 자, 붕산이든 염화나트륨이든 거의 비슷하게 다 녹을 수 있어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죠. 얘랑 이제 대략적으로 한 40g까지 녹는다고 합시다. 40g까지. 그 상태에서 온도를 다시 20도로 낮추면, 자, 염화나트륨은 35.9 하니까 만약에 40g까지 녹였으면 대략 한 4.1 정도 석출될 거고, 자, 붕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40에서 이만큼 내려오니까 많이 석출되겠죠. 이제 그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건데, 자,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자, 일단은 80도의 물 100g에, 자, 염화나트륨 15g과 붕산 15g을 녹였어요. 그럼 80도라는 물에서는 얘는 최대로 한 35 정도 녹는다고 합시다. 한 이 정도 녹을 테니까. 그다음에 붕산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녹겠죠? 최대로. 근데 둘 다 지금 15g밖에 안 녹였으니까 염화나트륨 입장에서도 불포화 상태고 붕산에서 불포화 상태지. 그러니까 물에 녹였을 때 그 가루가 녹은 상태에서 석출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근데 자, 온도를 20도로 낮추면 자, 20도에서 최대가 이건데 염화나트륨 여전히 15g밖에 안 녹아 있기 때문에 무슨 상태고? 불포화 상태. 그러면 석출이 안 되는데 반해서 붕산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5g밖에 안 녹는데 처음에 얼마 녹였으니까? 15g 녹였으니까 지금 10g이 오버가 된 거죠. 그 10g이 어떻게 돼? 서서히 가라앉아서 석출될 거라고.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용액 속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처음에는 소금하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이 같이 녹아 있는 물이다가 20도가 되면 여기는 소금은 그대로 녹아 있고, 그다음에 붕산은 조금 녹아 있겠죠. 근데 자, 이 바닥에 가라앉은 건 순수하게 누구만 가라앉아 있으니까 붕산만 가라앉아 있지. 얘를 이렇게 깔때기가 있는 거름종에다가 부으면 이 위에는 결국 누구만 남아요? 물론 소금물이 약간 묻어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붕산이 녹아있겠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이 섞여 있는 혼합물의 형태인데, 이렇게 걸러내서 녹이면은 이 위에 걸려 있는 거는 소금의 양이 많아진 거야, 굉장히 희박해진 거야? 소금의 양이 굉장히 희박해지겠지. 지금 붕산만 석출됐으니까. 그러면은 붕산의 농도가 굉장히 올라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혼합물의 농도를 높이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그래? 보통 우리가 정제란 말을 써, 정제. 그래서 붕산을 정제한 거고, 밑에는 누가 내려오고 소금물이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날리면 되지. 그게 증류라고 그랬니, 증발이라고 그랬니? 증발. 고체 물질인 소금을 얻기 위한 거는 증발이고, 여기 녹아 있는 물을 얻기 위하면은 우리가 증류라고 했죠. 방법은 같은데 누구를 얻고 싶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이제 이 설명을 여기서 이제 그 표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해라라고 설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녹는다, 최대로 녹는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두 개를 했는데, 여전히 염화나트륨은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반해서 질산나트륨은 73에서 123.7까지 변한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바뀌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물의 질량이 100g인 경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게, 그냥 이 표를 보거나 또는 뭘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고 찾으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나 이 표나 물 몇 g에 대한 기준이니까, 100g에 대한 기준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좀 힘든 이유가 힘든 거는 이 물이 100g이 아니라 물이 50g에 녹였을 때 또는 물에 200g에 녹였을 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때 석출되는 양이 있겠죠. 석출되는 양이 예를 들어 100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50g이면 물 100g의 반이니까 이때 석출되는 양은 100g이 얼마? 반인 네. 50g이 나올 거고 만약 물이 200g이 준비가 있으면 이때 석출되는 물질량이 200g. 그래서 비율만 잘 쓰면 된다고 비례식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 아래쪽에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표는 그래프가 됐든 표가 됐든 기본적으로는 물 100g에 대한 용해도를 표시해요. 그래서 물 100g에 20도에선 이만큼 넣고 40도에는 이만큼 넣고 60도, 80도에서 각각 이만큼 넣는다라고 설명한 거니까. 자 그때 질산칼륨 85g과 자 황산굴이 18g에 섞여 있어. 이 혼합물을 80도에 물 100g에 100g이니까 표 그냥 참조해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0도로 냉각할 때 자 상식적으로 누가 석출이 될 거 같니? 조금 있는 황산구리가 석출될 것 같아? 많이 녹아있는 질산칼륨이 석출될 것 같아? 황사골 자, 질산칼륨. 의도를 파악하라고 의도를. 조금 녹아있는 건 거기 석출이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석출되는데 일단 80도에서 85g, 80도에서 질산칼륨 85g은 현재 포화 상태야, 불포화 상태야? 과포화 상태. 170.3g까지 녹을 수 있는데 85g밖에 안 녹였잖아. 네. 그러면 불포화 상태네. 그러면 이 현재는 석출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처음에 80도라는 온도는 사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요? 다 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몇 도로 냉각시키면? 20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20도로 냉각시키면 질산칼륨은 31.9g, 황산구린 20g 녹을 수 있잖아. 근데 애초에 황산구린 18g까지 녹였으니까 20도가 되더라도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 여전히 불포화지. 그러니까 얘는 석출이 안 돼, 황산구리는. 질산칼륨은 석유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20도에서 최대로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데? 31. 여기 들추고 있잖아, 들추고. 31.9만큼 녹을 수 있는데 처음에 녹인 양이 얼마였어? 85. 그래서 석출량이 얼마냐면 자, 85 빼기 31.9 해서 얼마나 석출되는 걸 고르면 돼요. 그게 보통 이제 아래쪽에 나왔듯이 53.1g 이렇게 석출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100g 나오면 그냥 이거 보고 풀면 돼요. 그리고 높은 온도 80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낮은 온도 20도에서 얼마나 녹는가 이걸 따지면 된다고. 그리고 황산굴이 질산칼륨 석출되는 게 양이 적은 게 석출되기는 않겠지.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 그래서 20도에서 질산칼륨의 포화 그 용해도가 얼마인지 본 다음에 원래 녹인 양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길긴 하지만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고. 그렇죠? 찾아볼게.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의 질량이 100g이 아닐 때. 자, 10g과 붕산 5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60도의 물 50g에.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100g에 대해서 얼마나? 100g에 대해서 반으로 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석출된 양도 약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봅시다. 일단 60도에 녹였어요. 혼합물을 60도에 녹였어. 그럼 60도에는 이만큼 녹인 게 다 녹는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 20도로 냉각됐을 때 얼마나 녹는 걸 따지는 거거든. 자 20도 봅시다. 염화나트륨 얼마 녹고? 35.9가 녹고 붕산은 얼마가 녹고? 5가 녹죠. 0. 그치? 근데 물의 질량이 얼마니까? 50. 50g이니까 자 20도에서 두 배. 녹을 쓴 양이 반으로 줄었잖아. 어떻게 두 배야. 그러니까 2분의 1배라. 그렇지 2분의 1배라고 했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 대략 한 17.5g. 사실 얘는 석출이 안 될 테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러니까 17.5g까지 녹을 수 있다는 얘기고 50g에는 물 50g에는 그다음에 얘는 얼마 녹을 수 있어? 2.5g 녹는다는 얘기죠. 왜요? 반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표는 물 100g 기준으로 이만큼 녹는다고 했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물 50g으로 줄였으니까 녹을 수 있는 양도 반으로 줄인다고. 큰 그릇을 있다가 작은 그릇으로 바뀌면 저기 담을 수 있는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한다고 해라.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반으로 감소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녹는 양도 반으로 감소하니까 2.5g만 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돼. 근데 원래 붕산이 얼마 있었으니까? 5g. 그래서 5g 있었는데 이 50g
그러니까 그 20도 50g의 물에는 이거의 반인 2.5g이 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5g 중에 2.5g 녹을 수 있는데 5g 녹았으니까 분산이요? 그렇지 붕산만 2.5g이 석출되겠죠. 네, 그럼 저 표에 모든 거를 다 2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 아, 그러니까 얘는 100g 기준으로 작성된 표인데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물이 반으로 준 50g이다. 그럼 다 반씩 줄이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을 세면 된다는 얘기지. 문셀 수 있어. 당연한 거. 자, 다음에 복습 차원으로 저번에 했던 실력 탄탄 문제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내가 숙제로 되었다고 착각을 했는데 여기 숙제를 안 나갔네. 맞아? 저는 왜 윤우 저는 뭐 바쁘냐? 뭐 하냐? 친구가 어디 갔지? 이해가 안 돼서 보고 있어요. 진짜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어떤 게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석출이 뭐예요? 역시 내가 근데 중간에 석절은 나오는 거야. 지금 용어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는 다 모르겠어요 지금. 역시 내가 존경하시는 쌤. 이해가 안 돼. 학생이 뭘 하든 역시 자, 같이 물이 있어요, 물. 소통하시는 쌤. 100g 있는데 네. 자, 뭐 고체 물질의 종류가 그냥 A라고 합시다. A가 뭐 100도씨에서는 한 50g 녹고 그다음에 50도가 되면은 한 10g 녹는다고 합시다. 현재 물의 온도를 100도까지 높였어요. 네. 그러면 최대로 얼마까지 녹을 수 있지? 60. 50g의 A 물질이 녹을 수 있겠지. 왜요? 60 아니에요? 아까 내가 50이라고 했지. 50g에 하나, 100g에 하나. 무슨 소리야? 50g에 야? 몇 개, 50g에 얼마나 나와요? 저거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고체 물질이 있는데 A라는 고체 물질이 있는데 자, 물 100g에 대해서 뭐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진다고? 온도. 온도. 그래서 좀 바꿀까요? 80도라는 온도에서는 대략 한 100g까지 녹고 이게 한 40도가 됐다고 하면 그래. 이때는 한 100g이니까 좀 많이 줄일게. 한 20g 녹을 수 있다고 합시다. 왜 반이 줄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도가 반이 준다고 그 물질량이 반이 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대충 예를 든 거야. 네. 자, 일단 그러면은 100도인 물에 최대 100g까지 녹으니까 여기는 이제 100g까지 A 물질이 녹을 수 있겠지. 녹는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석출. 잘 섞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혼합물. A라는 가루 물질을 넣는데 그 가루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다 이 용액 속에 섞여서 가루가 안 보일 때 녹았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를 80도에서 40도로 냉각시키면 최대로 얼마까지밖에 못 녹는다고? 예.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양은 얼마였어? 처음 100도일 때? 5천. 100g까지 집어넣어서 녹였잖아. 근데 온도를 몇 도로 낮추니까 40도로 낮추니까 여기 녹을 수 있는 양은 100g 중에 몇 g만 녹아? 20. 20g만 물 속에 섞여 있을 수 있어. 그럼 80g은 어떻게 될까? 못 녹는 거지? 석출. 그 80g이 녹지 못하니까 바닥에 가라앉아서 가루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그러니까 녹아있던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아서 가루처럼 이렇게 보이는 형태를 뭐라 그래? 이걸 석출이라 그래. 그러니까 석출은 녹아있는 거야? 녹지 못하고 남는 거야? 녹지 못해 나. 녹지 못하고 남는 거죠. 근데 왜 처음에는 다 녹았는데 나중에는 녹지 못하고 남는 양이 생겨? 뭐가 변했기 때문에? 온도. 온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응. 물에다가 설탕 좀 많이 넣은 다음에 녹여갖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얼리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바닥에 가라앉는 설탕이 생길 거라고.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처음에는 가라앉는 설탕이 없어요. 온도가 높을 때는. 네, 그럼 설탕 아이스크림이에요? 아이스크림도 설탕 얼음이 되겠죠? 그럼 설탕 음료수예요? 그럼 그거 얼음이라니까. 그거 이렇게 핥아 먹으면 그럼 달아요? 저거는 물에서 역시 내가 존경하시는 쌤. 개 같은 질문을. 다른 데서 적용되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용매가 물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뭐예요? 크림에다가 설탕 넣고 했는데 왜? 아이스크림은 여러 가지 섞인 거 아니야? 쌍도 받은 그거는 물하고 여러 가지 당 성분들이 섞여서 단맛을 내니까 근데 물만 있는 거 골고루 아니죠? 달잖아요. 골고루 다는 거는 그거는 그게 뭐야 물하고 이런 물질들이 고르게 섞인 상태에서 서서히 여는 거지. 얘도 고르게 섞였잖아요. 녹인 다음에. 처음에는 고르게 섞였는데 지금 온도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혼합물. 그럼 아이스크림도 온도가 변했으니까 다르게 돼야 돼. 근데 걔는 물량보다는 그 맛을 나타내거나 크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따로 분리가 되기 힘든 거지.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 다 같지는 않죠. 어떤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문제를 다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금방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자, 이번엔 누구하고 누가 섞여 있어? 붕산. 붕산하고 영화관에 야마나트는 붕산이 어디 있지 근데? 붕산이 어디 있죠? 붕산이 없는데 선생님 왜 붕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칼륨이 섞여 있는데 아마 처음에 60도까지 녹였어. 60도까지 봅시다. 자, 일단 질산칼륨 60g과 염화나트륨 5g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60도의 물이 녹였어. 그럼 일단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것은 60도에서 최대로 얼마까지 녹는가 보는 거야. 자, 60도가 됐을 때 질산칼륨은 얼마까지 녹고? 109.2g까지 녹죠. 근데 처음 녹인 양이 60이니까 아마 이 정도 녹인 것 같아. 그럼 현재는 불포화 상태니까 질산칼륨은 물에 잘 녹아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5g까지 녹죠. 5g의 위치가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 여기가 10이니까 5g의 염화나트륨이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염화나트륨도 현재 그래프보다 아래쪽이니까 잘 녹아 있겠지. 그럼 염화나트륨 포화 상태가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염화나트륨 현재는 포화 상태가 안 되지만 소금을 더 집어넣으면 포화 상태 될 수 있죠. 만들 수 있겠지. 현재에서 불포화 상태라는 얘기야. 자, 그 상태에서 온도를 쭉 낮춰서 몇 도까지? 20도. 20도까지. 근데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린 뭘 보면 된다고? 석출. 20도에서 양이 그러니까. 많은 거, 양이 적은 거? 많은 거. 양이 많은 걸 보면 된다고. 양이 적은 거는 석출이 안 돼요. 특히 염화나트륨은 염화나트륨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냥 섞어 만들 뿐이지 염화나트륨이 석출되는 경우는 없어. 왜요? 문제에서. 그래프 보세요. 야마나트는 변화가 있어, 35.9. 그러니까 35.9 거의 유지가 되거든. 네, 그러면 언젠가는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변화가 되겠지만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염화나트륨은 그냥 헷갈리게 하려고 넣는 거니까 염화나트륨 신경 쓰지 말라고. 질산칼륨. 그러니까 질산칼륨은 보라고. 왜냐면 그래프 온도에 따른 그래프 변화도 크잖아. 그러니까 뭘 보냐면 20도를 보세요. 20도. 20도에서 양이 많은 질산칼륨이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데? 31.9. 31.9까지 녹을 수 있는데 처음에 넣은 양이 얼마야? 60. 60이야. 그럼 뭐 해주면 돼? 60 빼기 31.9만큼이 석출된다라고 하면 된다고. 그러면 28.1. 그래서 28.1g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길긴 하지만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양이 적은 거 볼 필요 없고 높은 온도 볼 필요 없어요. 뭘 보라고? 변화된 낮은 온도에서 양이 많은 게 최대로 얼마까지 녹는가를 보면 된다고. 그럼 볼 게 뭐야? 60g하고 31.9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길지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야. 항상. 그렇죠? 쌤, 응. 19번 있잖아요. 19번이 예. 이거 질산칼륨 60g과 염화나트륨 5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60도에서 물 100g에서 한 다음에 20도로 만들었대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쌤 말해주셨다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 파란색 줄이니까 질산칼륨이 60도에서 109.2고 20도에서 31.9인 거예요. 그거는 뭐죠? 그거는 누가? 100, 그러니까 100g의 물에 60도하고 20도에서 이만큼 녹을 수 있다고 기준을 정해준 거야. 기준을. 근데 문제에서는 얼마를 녹였다고? 60g을 녹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60도에서는 이만큼 녹는데 60g까지 녹았으니까 잘 녹는다 생각하면 돼. 불포 상태니까.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이잖아. 근데 이거 60g을 쭉 유지하면서 20도까지 변화시키면 31.9g만 녹을 수 있는데 지금 이만큼이 더 녹아 있는 상태잖아. 이 더 녹아 있는 이만큼이 녹지 못하고 바닥에 드러나는 거야. 60 빼기 31.9.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28.1이요. 그래서 내가 문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물질이 섞여 있는 적은 물질은 볼 필요 없다고. 109.2는 그럼 100 몇 도에서 녹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요. 야 네? 60도에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109.2가 어떻게 나와? 109.2는 뭐예요? 60도라는 물의 온도에서 네. 그러니까 60도라는 온도에서 물 몇 그램에 100g에 질산칼륨이 얼마 녹는다고? 몰라요. 109.2. 이거 읽으라고. 109. 그러면 60g에 109.2 109야. 녹는다고요? 네? 저기 문해력 차이 아니야 저거? 너 책 잘 안 읽지? 밀리지 마. 쇼츠만 보고 책은 안 읽고. 쇼츠도 안 보고 책도 안 읽는데요. 띄어.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지. 다시 한번 문제를 해석해 보면 이거는 뭐냐면 물 100g 60도에
질산칼륨은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데? 최대로 109.2까지 녹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만큼만 녹인 거야? 아 최대가 109.2고 거기서 더 녹이면은 그 과포화가 되는 거고 덜 녹이면 69g이니까 불포화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더 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네. 그거를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아, 얘기해야 예, 돼. 아, 맞아요. 오이사는 근데 지금 문제를 풀 때 어려워. 이해를 굳이 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냐면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 나 아우. 그래서 이 쉽게 보는 거 설명했잖아. 60도 하고 이건 볼 필요 없다고 그냥 현재는. 그래프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는 연습이 되면 되는데 지금처럼 한번 느낀 거를 잘 정리를 하면 돼요. 어렵진 않은 거야. 자, 그래서 19번은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인데, 자, 지금 보면은 끓임 쪽 있죠, 끓임 쪽. 네. 자, 끓임 쪽이 왜 필요하냐면 뭔지. 그 녹는 아니 그 끓는 거를 높여줘요. 아니에요, 낮춰줘요. 아니에요. 그거랑 배우는데. 이게 벌벌벌 끓다가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물이 뭔지. 끓다가 보면 이게 확 넘쳐 흘리는 현상이 생기지. 그 넘쳐 흘리는 걸 방지하는 게 끓임 쪽이에요. 덜 끓게 해준다는데. 덜 끓다기보다는 이제 기포가 되게 많이 생긴 걸 막아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어떤 상태로만 나와야 되는데, 야 조용히 안 해. 예, 알겠습니다. 니네 지금 쓰고 있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살짝. 43. 저기 살짝 43에 페이지. 19번. 자, 지금 얘는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이 있는 거야. 그럼 끓여야 되는 거니까 어떤 상태의 혼합물일까? 액체하고 액체 두 가지 섞여 있는 액체 물질을 뭐에 따라 분리하는 장치 같아? 끓는 점에 따라 분리하는 장치 같아요. 그러면은 A 액체 물질하고 B 액체 물질이 섞여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먼저 끓어 나올까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 A, B가 아니라 5번. A하고 B 중에 아, 2번. 누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설명해 줘야 된다고. 자, 보통 실험할 때는 에탄올하고 보통 물이 섞여 있거든. 자, 우리가 그냥 쉽게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주라고 생각하면 돼. 소주. 소주요? 소주. 에탄올이 먹는 알코올이거든. 먹을 수 있는 알코올이거든. 그럼 그거 해가지고 소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도가 진해진 에탄올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소주가 날아가면 자, 그 음식 할 때 막 술 넣잖아. 그럼 미성년자가 술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술 넣는데 왜 우리가 그 음식을 에탄올이랑 먹었을 때 물이랑 저기 취하지 않고 이렇게 괜찮죠? 쌤 소주 자, 물은 몇 도에 끓는데? 100도. 근데 에탄올은 78도가 되면 이미 기화가 돼요. 그럼 왜 그치?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그 향을 나타내는 물질들 있지. 그러니까 잡내를 잡는다 그러잖아. 향은 어떻게 전달돼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건 어떤 상태로 전달되는 물질들을? 기체 상태로 전달되는 물질들이 코의 후각세포를 자극해서 맡는 거거든. 근데 그 알코올들이 그 기체 상태로 냄새를 나타내는 것들을 자꾸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잡내가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자, 보통 국이 888 끓는다는 얘기는 100도야, 100도보다 높은 온도야? 100도보다 높은 거예요. 왜? 물이 끓으니까. 물이 100도에 끓는데 물 속에는 여러 가지 맛을 내는 물질들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100도보다 높은 곳에 끓는다고. 그래서 에탄올은 다 날아가고 누구만 남는 거야? 물만 남겠죠. 그치? 그럼 에탄올이랑 물 섞어 마시면 소주예요. 그렇죠. 야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소주를 만들 때는 거기에 이제 향을 나타내는 뭔가들이 섞여 있으니까. 네. 너 술 먹냐 혹시?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해하지 마요. 자,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증류라고 해요. 증류.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액체 물질이 섞여 있지. 자,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을 때 물을 끄집어내는 방법은 사실 증류예요. 증류. 그렇죠? 근데 얘기할 필요 없겠다. 그냥 증류라고 합시다. 증류. 그러니까 왜냐면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액체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각각의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때는 분별 증류란 말을 쓰는데 우리 이제 그 바뀐 과정에 증류 하나만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증류만 씁시다. 증류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그 네가 증류 그거 설명이 끝나니까 증류가 뭐냐 그래? 네? 자, 이용하는 물질 특성은 뭘까? 액체 물질을 어디서 끓는지.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에탄올은 78도에서 끓으니까 에탄올을 더 먼저 증발하니까. 나는 증류 나는 끓는 점.
그렇죠. 물질의 특성하면 밀도, 끓는 점, 용해도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 그랬지. 왜요? 다른 것도 있지 않았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답에서 네, 물질의 저 특성은 정답 3가지밖에 맞죠? 없어요. 야, 응. 넌 답 보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파랗게 아니에요. 파란 저 글씨. 여기 풀었어 이거. 아 그랬어? 이것만 풀었어요. 앞에 숙제는 안 하시고. 네. 딱 보는데 딱 이제 약간 자. 시험 문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실험장치에 넣고 가열할 때 물질이 분리되는 순서는 나 했다.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저거. 끓고 맞아, 높은 게 먼저 네. 안 끓고. 그렇지. 에탄올 먼저 그 다음에 물이 나중에. 이유는 지금 설명했듯이 에탄올의 끓는 점이 낮으니까 먼저 끓어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끓겠죠.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처음에는 온도가 같이 올라가다가 78도 근처, 사실 78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가 될 거야. 왜 78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할까? 물이나 혼합물이 섞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혼합물이가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유지가 돼요. 자, 여기는 지금 누가 끓는 구간이고 에탄올. 그다음에 여기는 누가 끓는 구간이고 물이 끓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는 100도가 되겠죠. 잠깐만 좀 해요.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메탄올이라는 물질이 있어. 메탄올. 근데 맛은 에탄올이랑 똑같아요. 그래요? 맛은 그래서 맛까지 주지 메탄올 못해. 튀겨야 되는데. 근데 메탄올을 먹게 되면 죽어. 죽어요. 그건 독약이야, 독약. 네. 메탄올도 끓이면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잡내 잡아줘요. 그렇긴 하겠죠. 네, 근데 맛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 굳이 위험한 걸 가지고 실험할 필요가 있겠냐? 근데 맛술이 더 싸요. 쌤.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에탄올이랑 끓인 메탄올이랑 섞으면 어떻게 돼요? 에탄올이랑 맛있지? 운짱이. 끓인 메탄올이 섞여요. 끓인 메탄올은 이미 기체가 됐을 텐데. 진짜 짜다고. 자, 원유를 분리하는 방법이래요. 증류탑에서. 은지하게. 얘 누구라고 그랬죠? 기억하나요? 아스팔트. 아니 그 아스팔트는 석유. 이게 여기 전체가 석유고 액화석유가스라서 LPG라는 말 썼죠. 리퀴드 페트롤리움 가스. 그다음에 B는 굉장히 기화가 잘 되는 기체죠. 아, 액체 물질이지. 이거 뭐라고? 휘발유. 그다음에 등유. 이런 비가 그다음에 경유. 경유보다 무거운 게 중유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고. 아스팔트 뭐죠? 아스팔트 그 시멘트. 도로에 까는 그렇죠. 도로에 까는 거. 시멘트. 아스팔트는 시멘트는 아니죠. 아스팔트에서. 시멘트는 석회석하고 자갈모래 섞어서 단단하게 하는 게 시멘트고. 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 가장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리 나눈 기호는 이거고. 자, 왜 끝까지 올라가냐면 끓는 점이 낮으니까 가장 기화가 잘 되겠죠. 어? 여기서 보면은 A부터 E까지 있는데 네. 이름은 우리가 이제 일부러 해본 거고 여기서는 기호를 표시하고 극과 닭을 써라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 A 쓰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어떻게 되니까 위로 올라가기 쉽지. 끓는 점이 낮다는 얘기는 여기서 가해진 열이 얘를 이미 충분한 기체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건데 끓는 점이 높은 거는 올라가다가 여기다 부딪히잖아. 그럼 여기서 액체가 돼서 다시 밑으로 떨어져요.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떻게 한 번에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끓여서 여러 번 분리하는 효과를 만든대요. 근데 끓는 점이 낮은 것들은 이미 가해진 열이 충분히 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한 가지 더. 자 여기 나오는 물질들. 어? LPG도 액체예요. LPG 저기 액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또 끓이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되겠죠. 그럼 거의 찌꺼기 남아요. 찌꺼기가 안 남겠죠. 얘는 기체가 되기 쉬우니까. 네가 사용하는 LPG 기체가 뭐였어? 몰라요. LPG. 그 가스 버너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휴대용 가스 버너? 가스버너하면 터지는 거 그게 아니에요? LPG 일종이야. 아니요. 이렇게 흔들면은 액체 상태로 흔들리는 소리 나잖아. 근데 그게 나올 땐 기체로 뿜어져 나오고. 근데 왜 흔드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 본 거예요. 액체인지 그러면은 아닌지. 왜 기체 어떻게 기체가 나와요? 압력이 작아지면 내부는 압력이 굉장히 크거든. 기체의 경우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감소하면서 액체가 될 수 있어. 근데 콕을 눌러서 얘가 기체가 빠져나올 때는 주위 압력이 작아지니까 쉽게 기화가 돼요. 같은 온도라도. 이건 내가 답을 안 지웠다. 답을 지웠어야 된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거. 자, 용해도에 따라 물을 녹였다가 자 40도의 혼합물에 40도의 물에 녹였다가 0도로 했죠. 다시 한번 그럼 40도는 볼 필요가 없고 자 물질이 양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 중에 적은 것도 볼 필요 없다 그랬지.
그러면 결국 0도에 질산칼륨이 얼마 녹아있다고 현재? 20g 녹아있다고 봅시다. 네. 근데 표를 보면 0도에서 질산칼륨은 얼마까지 녹으니까? 13.6g 녹잖아. 13.6g. 그러면 얼마가 석출된다고? 58.5. 자, 0도에서 13.6g까지 녹는데 현재 우리가 집어넣은 건 20g이죠. 어디 있어요? 52.3g. 그래서 자 6.4g이 석출될 것이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문장이 길지만 이런 문제 패턴은 똑같아요 항상. 그치? 양이 많은 거 양이 적은 것 중에 적은 거 석출이 안 돼. 양이 많은 게 석출돼. 이건 막에. 그리고 높은 온도 말고 낮은 온도를 보라고. 그 낮은 온도 거기서 자 양이 많은 질산칼륨이 얼마까지 녹는데 현재 우리가 넣은 양이 얼마니까 석출되는 양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제일 쉽지. 네, 그럼 있잖아요. 여기 질산칼륨 20g과 황산쿠리를 40도에서 했다는데 어, 저 6g은 어디로 간 거예요? 내가 먹었지. 6g은 여전히 용액 속에 녹아 있죠. 질산칼륨 먹으면 죽어. 녹아 있으면 그 네, 석출이 안 되니까 안 걸린 거죠. 질산칼륨 우리 몸에 질산하고 칼륨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먹어봤어요? 아니? 그걸 왜 음식으로 충분히 먹는 걸 왜 굳이 맛도 없는 걸 먹냐? 응? 자, 다음 보기 옳은 거. 자, 걸음종이의 질산칼륨 13.2g였는다. 맞아요. 우리 아까 13.2g 했네. 저 갑자기 또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 나도 이해 안 돼. 다의 보세요. 경우. 아니 그 40도에서 다 녹였잖아요. 어, 그래서 다시 0도로 냉각한 다음에 부은 거잖아요. 어, 그럼 황산구리는 그럼 저기 걸러져 있는 그 거름막에 걸려 있는 안 걸려요. 물에 녹아 있는 상태에서는 황산구리는 이온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섞여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황산구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질산칼륨이 저기 여기 걸리는 거죠. 깔때기에. 대부분. 이만큼이. 왜요? 잠깐만 이게 물 100g이죠. 아 물이 50g이네. 미안. 내가 못 봤다. 물이 100g이었다가 물이 50g 줄었으니까 자 여기에 녹을 쓴 양이 얼마란 얘기? 13.6이 아니라 6.8이네. 6.8. 13.6g은 뭔 소리야? 이거는 물 몇 g일 때? 왜 6.8이에요? 근데 물이 몇 g 있으니까? 50g. 그러니까 이만큼 물 그릇이 있는데 이 물 그릇을 작은 물 그릇을 줄인 거야. 그럼 같은 온도지만 여기 많이 녹는다면 여긴 반밖에 못 녹겠지. 그러니까 이 표는 물 100g 기준으로 삼는 표라고 항상. 그래서 주어진 물이 50g이니까 자 여기에서는 13.6g 했는데 최대로 6.8g까지 녹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기 아래 있는 수들은 녹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이제 내가 문제 잘못 풀었는데 얘는 원래 20g 녹였는데 지금 변화된 문제에서는 얼마 녹으니까 6.8g 녹으니까 이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13.2g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거 놓쳤네 이거를. 이걸 못 봤네. 그래서 자 일단 가 거름종에는 13.2g이 녹지 못하고 석출됐고 그게 거름종에 걸린 거지. 자 그러면은 자 이 속에는 뭐가 얼만큼 녹아 있을까요? 물, 일단 물이 있고 황산구리. 황산구리 있고 황산구리가 있고 그치 질산칼륨도 녹아 있어요. 근데 황산구리는 걸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6g 다 내려오겠지. 황산구리 맛있나? 그렇죠? 그다음에 질산칼륨 얼마나? 아까 여기서 했던 거지 6.8g만큼 섞여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혼합물인 거죠. 뭐라고? 그래서 걸러진 다에는 황산구리가 녹아 있다. 그래 틀린 거야. 아까 질산칼륨 6.8g이 같이 녹아 있어야 돼요. 그럼 질산도 다시 내려간 거죠. 일부는 녹아서 내려가죠. 쌤 근데 1 기억은 맞죠? 니에는 틀리고요. 표시돼 있잖아. 기억 맞고 기억만 더 있죠. 이외에 틀렸어요. 질산칼륨 모두 녹은 게 아니라 일부만 녹았습니다. 자, 쌤 근데 니은 맞지 않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황산구리만 녹아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설명했잖아. 물 속에 황산구리 6g하고 질산칼륨 6.8g 같이 섞여 내려간다고. 쌤 거기 검은 거 답지 기억 니은이에요. 무슨 어? 소리야 기억인데. 뭐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표에는 20도에서 질산칼륨이 31.9만큼 녹는다고 됐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물의 질량이 몇 g이니까? 네. 50g이니까 그치 이거의 반만큼 녹아있다는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식력 써야 돼서 이렇게 물의 질량이 50g이나 200g 바꾸면 약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서 조금 귀찮아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이 답인 거고. 자, 다음에 2번. 자, 몇 가지 액체 물질, 물과 액체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일단 물과 잘 섞이는 거 봅시다. A하고 B는 물과 잘 섞인대요. 이거 답이 뭐야? 그렇죠? 그럼 A, 물, B가 섞여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분리해야 될까?
쌤 1번에 1번이에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직렬 시키면 되죠. 1번에 1번이에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물과 잘 섞이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분리할까? 그래? 그렇지, 밀도차를 이용 분리하겠지. 밀도차. 밀도차라고 지금 얘기하지. 아 왜냐면 분리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는 어떤 실험 방식을 이용해서 분별 갈대 이용해서 위층과 아래층으로 맞아. 구분되는 거 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면 섞이느냐 섞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돼요. 참고로 물하고 C 물질이 섞이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밀도차.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다 그랬죠. 아니 물질의 특성이 달라서. 특성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서 안 섞이는 거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갔냐 밑으로 내려갔냐가 바로 밀도 차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의하라고. 그 자료가 없어서 심심하지. 듣기 싫어. 자, 답은 기억 디귿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어야 되는 거고, 네,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쌤 들렸어요. 이해 못하는데 좀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쌤, 2번이요. 전 이해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자, 진짜 класс. A야, 물 A, B는 자, 혼합물인데 섞이니까 어. 증류라는 방법을 분리하는 거죠. 중류는 날아가는 거죠. 그치, 증류는 뭐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물질의 특성 중에서? 물질의 특성 중에 끓는 물 밀도. 끓는 점. 야, 섞이는데 어떻게 밀도야? 나왜 이렇게 잘하지? 이제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A 물과 A 혼합물은 물과 B 혼합물보다 분리가 잘 되나요? 안 돼요. 이게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차이가 비가 맞아요, 맞아. 자, 얘는 끓는 점 차이가 몇 도? 12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얘는 끓는 점의 차이가 22도. 그다음에 끓는 점의 차이가 얼마? 역시 나야. 44도만큼 차이가 나니까 끓는 점 차이가 많이 날수록 분리를 더 쉽게 할 수 있어. 참고로 끓는 점이 56도인 게 뭐고? 먹으면 죽는 거? 알코올? 에탄올. 얘가 메탄올이야, 얘가 메탄올. 그다음에 78도가 되는 게 에탄올이고. 에탄올. 에탄올 소주. 85도 얘는 뭔지 모르겠어. 아마 식용유가 아닐까 생각돼요. 네, 쉬는 시간. 아니다. 다른 거다 얘는. 85도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거 보니까 질량은 큰데 아마 이제 그 물질 중에 작은 것 같아. 참고로 에탄올은 C2H5OH고 메탄올은 CH3OH야. 오? 자, 화학식 보세요. 누가 더 무거워 보여? 오이? 얘가 더 무거워 보이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아. 밀도도 크고. 그치? 56 빼기 아니 3. 자, 잠깐 쉽시다. 이거 사실은 더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아까 뭐 앞에 오전에 앞에 뭐 하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네. 어디까지 줘요? 정각에 들어 앉아 있어야 돼. 물만 먹고 오세요. 화장실만 갔다 오고. 편의점 갔다 올게요. 편의점은 이따 끝나고 가도 되잖아.